그랬을 때 cout 짝수.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하지 말고 ALR i번째는 짝수 뭐 이렇게 결과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END에 자 이렇게 해서 짝수가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앞에 띄어쓰기 해주고요. 실행을 하면은 잘 나오죠. 2는 짝수, 4는 짝수, 6은 짝수, 8은 짝수, 10은 짝수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영상 이어서 배열을 할 건데 배열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법을 다 같이 한번 섞어서 응용하는, 사용해보는 이번 영상에선 그렇게 해볼 건데, 네, 배열 활용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복습부터 좀 해보죠. 네, 배열은 사용할 때 일반 변수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언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뭐 사용해본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거는 일반 변수나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배열도 이렇게 사용했다. 자, 그러면은 배열을 선언할 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자료형 배열의 사용. 자, 예를 들면 정수형 자료형 int 해놓고 배열의 이름 위에다 자료형 이름 그리고 크기 이 세 가지 맞춰서 해야겠죠. 그래서 int ARR 이름의 배열 크기는 한 5개.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정수값 5개를 넣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안에다 초기화 뭐 값을 넣어주는 거죠. 먼저 배열을 이제 이름을 쓰고 바로 초기화 한다 그러면은 1, 2, 3, 4, 5를 뭐 예를 들면은 값을 5개 넣어주면 정수값 이렇게 넣어주면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언을 이렇게 해놓고 정의할 거면 ARR 0번째부터 접근해서 1, 그쵸? ARR 1번째는 2, ARR 2번째는 3, ARR 3번째, 그쵸? 는 4, ARR 4번째, 그쵸? 실제 5번째죠. 5. 그래서 크기 선언할 때는 내가 값을 몇 개 넣을 건지, 그쵸? 그 크기를 넣어주는데 접근해서 내가 값을 정의할 때는 0번째부터 0번째부터 접근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 하세요. 배열을 사용할 때. 그래서 선언할 때랑 그리고 값을 정의할 때 이 부분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 놓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열 요소 하나하나 0번째, 1번째, 2번째 정수값 하나씩만 넣을 수 있지 2개 이상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일단 우리 크기 전 영상으로 이제 변수 자료형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ARR 5 했을 때 이렇게 선언했을 때 여기서 ARR 5 자 이거는 몇 바이트일까요? 인티저가 4바이트면은 4, 5, 20바이트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변수 자료형의 크기 배열을 사용할 때는 크기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이제 짜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드 만드는 거 어쨌든. 그래서 ARR 0번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에 10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인덱스는 10 이것과 어떻게 보면 크기로 봤을 때는 동일한 거죠. 네, 인덱스 이것도 4바이트고 0번째 하나, 그쵸? 이것도 4바이트고 그래서 20바이트 중에 4바이트 네, 크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기를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릭터, 그래서 제가 캐릭터 워드라는 변수 10 하면은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10바이트가 되겠죠. 대표적인 2개만 할게요. 네, 그래서 정수와 문자 배열의 차이 설명드렸어요. 이거 다음 영상에 아마 문자열 배열을 활용한 문자열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크기 항상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int ARR 해서 5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크기 그쵸? 5개 크기, 그러니까 숫자를 정수값을 5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ARR 0번째에다가 10 뭐 예를 들면 ARR 1번째에다가 5 ARR 2번째에다가 3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5개 쭉 넣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면 int i는 0 했어요. 여기에 int래 ARR에
i번째에다가 5 이렇게 넣으면요. 자, i가 몇이에요? 값이 0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0번째에 정수값 5를 저장한다. 네, 이거예요. 여기 안에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int j는 3 했을 때 여기에 자 j를 넣으면 뭐가 돼요? 3. 그러니까 네 번째죠. 그렇죠? 네 번째. 0, 1, 2, 3번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변수가 들어가서 그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몇 번째 했을 때. 당연히 뭐 13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13번째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5개 공간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 하면은 2번째. 그러니까 이 코드가 ARR에 2번째 5를 저장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for 해서 int i는 0, i는 작거나 같다 4, 그렇죠?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ARR에 여기서 대괄호 여기에다가 우리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i를 같이 사용해보는 거죠. 왜냐면 i가 처음에 초기가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얘는 0번째부터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1, 2, 3, 4, 5로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명사에 i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0번째부터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째부터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다. 4번째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값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출력할 때 마찬가지로 for int i는 0, i는 작거나 같다 4 똑같이 출력을 해보는 거죠. cout 결값 출력 땡땡 하고 ARR에 i번째부터 출력을 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이 int i는 0, 이 int i 여기서 포문 안에서 선언하고 네 초기화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int i는요, 이 포문이 끝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포문 안에서 이렇게 int i 이제 예를 들면 초기화할 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문 안에서의 변수로 받아들여서 포문이 끝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밑에 포문에서 int i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출력을 해볼까요? 네, 결과 확인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값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좀 몇 개, 예제를 몇 개 좀 해볼까 해요. 배열에 저장된 정수 중에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여 출력한다. 자, 일단은 값을 10개를 넣을게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넣을 텐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개 잡고 폼은 i는 0, i는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0번, 그죠? 10번 반복하는데 i 처음에 0번째, 그죠? 0번째에 i 플러스 2, 0 플러스 2니까 1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1, 2, 3, 4, 5, 6, 7, 8, 90 0번째부터 9번째까지 0번째부터 9번째까지 1, 2, 3, 4, 5, 6, 7, 8, 90을 그래서 저장하는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여 출력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뭐 int i는 0, i는 9보다 작거나 같고 i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 홀수랑 짝수를 구분해서 출력하려면은 결국은 0번째부터 차근차근히 탐색하면서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짝수면은 출력하고 홀수면 홀수대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짝수를 구분해 볼게요.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제 ARR 배열 탐색을 하겠죠? ARR에 이제 i번째, 그쵸? 0번째부터 탐색을 할 거예요. 근데 0번째부터 탐색하는데 얘가 짝수인 걸 우리가 구분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는 방법, 그쵸? 조건문을 썼었죠? 그래서 만약에 ARR의 i번째가 우리가 변수 하나를 int 뭐 인덱스 밸류에다가 5를 넣고 if 밸류가 뭐로 나눈 나머지요? 그래서 2, 그쵸?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얘 결과가
뭐 짝수냐 홀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ARR의 i번째랑 나누기 2로 해서 나머지가 0이면은 그랬을 때 Cout 짝수.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하지 말고 ARR i번째는 짝수 뭐 이렇게 결과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END에 자 이렇게 해서 짝수가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앞에 띄어쓰기 해주고요. 실행을 하면은 잘 나오죠. 2는 짝수, 4는 짝수, 6은 짝수, 8은 짝수, 10은 짝수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추천드리면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값을 넣어봐요. 배열의 값을 넣어보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값을 넣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값이 잘 들어갔는지 출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짝수든 홀수든 이렇게 고르는 그렇죠? 구분해주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배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값이 잘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뭐 연산을 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초기 하나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더 안정성이 있다. 네, 그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짝수 했으니까 홀수를 해볼게요. 홈을 써서 int i는 0, i는 이번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i번째는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뭐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Cout ARR i는 홀수 뭐 이렇게 결론을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뭐 붙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2, 4, 6, 8, 10은 짝수 1, 3, 5, 7, 9는 홀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뭐 더 사칙 연산을 더해보고 빼보고 이런 걸 연습하고 나중에는 배열의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건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제 이 예제나 연습 문제 풀어가면은 배열 나중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를 좀 해보죠. 일단은 이렇게 10 저장되는 1부터 10까지 저장되는 건 그대로 놔두고요.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뭐 1부터 10까지 중에 뭐 제일 큰 건 이제 10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최대값 찾는 걸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배열에 있는 값을 0번째부터 이제 값을 어떠한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1번째랑 비교해보고 2번째랑 비교해보고 3번째랑 비교해보고 4번째랑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비교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 int하고 value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래서 value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네 이렇게 하고 for int i는 0 i는 9보다 작거나 같고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 상황에서 if 만약에 자 여기서 어떻게 조건을 주면 좋을까요? ARR i를 기준으로 줄게요. i번째 0번째부터 하는 거니까 얘가 뭐보다 크다 value보다 크면은 그쵸? value보다 크면은 뭐 value에다가 ARR i번째를 값을 저장한다. 변수 이름 value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max 언더바 value로 할게요. 네.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라는 의미에서 max value. 그래서 처음에 0으로 해놓고 i번째가 그쵸? max value보다 크면은 i번째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Cout 최대값 땡땡 해주고 max value 하고 END에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ax value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는데 뭐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를 잠깐 하고 처음에 초기화 부분 주석 처리를 하고 값을 마음대로 넣기 위해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3, 21, 31 잘 되는지 보려고 24, 22, 10, 15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19, 35, 7 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 뭐 이런 식으로 10개를 저장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막 아무런 값을 저장해놓고 최대값 출력하면은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의하는 거 이제 값을 넣은 거 봤을 때는 뭐 35가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값을 확인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랜덤한 값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최대값을 뽑아내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값 그렇죠? 35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배열에 있는 값을 어떻게 비교할 건지 간단하게 옆에 노트나 이런 거 놔두고 그리면서 한번 상자 박스 같은 거 그리면서 확인해 보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코드로 표현해 보고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배열의 모든 요소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이 50 이상인지 50 이상이면 뭐 평균치가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하는 그런 문제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제가 뭐 75, 43, 24, 87, 63, 62, 63, 51, 90, 12, 17, 52 그쵸? 이렇게 10개의 값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10개 자 이렇게 값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이 50 이상인지 한번 50 이상이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계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쭉 전체를 다 더해서 기준값 이상인지 기준값 이하인지 확인하는 그런 연산은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값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일단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이제 풀어볼까요? 먼저 평균을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하려면은 내가 이 값을 다 더하고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10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값이 50보다 크냐 작냐 해서 그 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먼저 다 더해줄게요. 여기서 위에 맥스 밸류 아까 했던 거를 썸 밸류라고 해서 사용할게요. 그 i는 0, i는 작거나 같다 9, i 플러스 플러스 항상 배열의 크기 맞게끔 반복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횟수만큼. 그래서 sum value 플러스는 복합 대입 연산자 써서 ARR에 i번째를 계속 더해주면서 계속 갱신하면 되겠죠. 이거 오랜만에 쓰는 건데 이건 뭐예요? 플러스면은 sum value에다가 sum value sum 언더바 value 더하기 ARR의 i 이거를 줄여서 저 위에 코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자료형은 플롯으로 할게요 저는. 그래서 avg라는 변수 average 0 해서 초기화해주고 avg는 sum value 나누기 5 10이죠. 10구나.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까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avg가 5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크거나 같으면은 cout 평균이 높습니다 하고 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else 아니면 cout 평균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제가 10을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10.0 만약에 제가 10.0이 아니라 1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정수 나눗셈이 돼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값은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10.0을 넣은 거예요. 썸 밸류는 이제 인티저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 그런 생각이 질문이 있으면 그냥 묵시적으로 실수형으로 변환된다. 51.4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배열 어떻게 보면 좀 응용한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을 다 썼다. 그러니까 함수는 좀 예외로 둘게요. 함수는 나중에 배열을 인자 전달할 때는 포인터를 좀 배우고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건문 반복문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한 거 그 다음에 배열 배워서 이거를 같이 그쵸? 응용해보는 그런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으면은 배열에서 뭐 조건문 반복문 사용해서 초반 거는 좀 쉬운 거 위주로 하면서 보면서
익혀 보셔라. 네,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서 다 타이핑하면서 해보면서 결과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냥 따라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타이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결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풀이, 코드 다 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하면서 타이핑하면서 연습 결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 생각대로 한번 풀어보는,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해서 뭐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뭐 조건문 넣어서 거기서 값을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라는 얘기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 생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보고 하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그런 식으로 높여 가셔라. 안 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자열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클래스 사용 안 해요. 스트링 클래스는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